화면으로 나왔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수요식에서 했던 내용이고, 지난 수요식에서 했던 내용을 좀 간추려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려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호르몬 조절을 해서 하는 다이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르몬 조절로 체형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좀 추려보면은 육체 전쟁이라고 했죠. 육체 전쟁. 그래서 육식과 채식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카니보어와 그다음에 비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흔히 비건은 알고 있는데 카니보어는 아마 여러분들도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니보어는 완전하게 육식만 하는 사람들을 카니보어라고 하고 비건은 완전 채식을 비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의 요런 논쟁이 있었죠. 인간은 최초의 육식 동물이었다. 또는 인간은 최초의 채식 동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1편에서 중요했던 건 요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단백질 지렛대 가설에 의해서 호르몬이 조절이 되고, 그럼으로써 체형과 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요 적정선, 요 적정선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3대 이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단백질이 이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요 수평선, 요 적정선까지 단백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백질은 안 먹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요 적정선까지 끌어올려 놓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더 먹는다. 그래서 요렇게 더 과액량이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살이 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지렛대 가설은 3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호르몬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 개념만 1부, 2부, 3부는 개념만 알아두시고 3부 뒷부분에서 호르몬과 관련돼서 그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사작용, 지방 대사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하는 강의는 그냥 개념만 머릿속에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게 이런 거고 살이 왜 찌는 거고 그런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복점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어,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지극히 행복한 행복한 지점. 이게 지복점이에요. 그래서 지복점이 뭔가 했더니 얘 때문에 살이 찐다. 왜 그랬냐면 저 지복점을 지극히 행복한 지점을 맞춰주는 점이 슈거, 설탕하고 팻, 지방 요거의 조합으로 만든 음식이다.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지복점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햄버거 콜라죠. 어, 지방의 조합이죠.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그죠. 그리고 콜라, 당이죠, 당. 단당류죠. 그 중에서도. 단당류. 그래서 요거와 그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고기 이런 것들 먹으면서 느끼할 때쯤 콜라를 한 잔 딱 마셔주면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성취감이란다 만족감을 느끼죠. 그래서 요런 조합들을 안 좋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했던 단어가 또 우리 신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4주에 뵙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4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러분들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고객들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 정답은 없다. 왜? 우리는 개개인의 대사량도 다 틀리고, 그죠? 그다음에 식단도 다 틀리고, 운동량도 틀리고, 그래서 정답은 없고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 왜? 개인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마다 개개인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만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오늘 할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는 도대체 언제 끝낼 것이냐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걸 만들어서 다이어트는 이렇게 띄어서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다이어트가 비로소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에서 T자를 딱 꺼집어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죽지 않고 뭐가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종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럼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는 계속 시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만요. 누가 또 들어오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맛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맛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 몸은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음식 양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조그매지진 않아요. 그죠? 또 세모이만큼 먹는다고 해서 새가 되진 않죠. 그래서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종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이어트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본 사람이면은 다이어트 상식, 다이어트 방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최신 정보와 제품이 넘쳐나고 다이어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뚱뚱해진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봤을 때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지금 어, 정보들이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죠. 그리고 제품들도 상당히 어, 질이 좋아지고, 그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비만 인구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칼로리를 계산을 하고 무조건 굶고 하는 이런 물리적 화학적인 이론을 통한 다이어트는 이제는 실패했다. 안 통한다는 거죠. 자, 이런 다이어트들 여러분 잠시만요. 계속해서 누가 들어오고 있어서 어.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들 여러분 다 알고 있고 해본 사람도 있고 뭐 전에도 다이어트를 했고 지금도 수십 년째 다이어트 중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고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도 계속 공유하고 있다.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위안을 삼아요. 살이 안 빠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이어트에서 난 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죠. 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참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시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날씬하게 쏙 뺀 사람들,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효과를 본 사람은 극소수이다. 근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도, 어, 식단, 굶어요. 그죠? 그리고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탄생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 굶지 않고 운동도 그냥 간단한 기본 운동만 하고 걷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숨쉬기 이런 것만 하고도 식단을 바꿔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니까 주변에서 의지박약 때문에 너는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맞습니다. 의지박약도 있어요. 의지박약도 있는데 의지박약이 꼭 필수 요건이었냐? 이건 아니었던 거죠. 어.
주변에서 이제 주말에 약속도 생기고 뭐 술 약속이나 아니면 또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서 운동은 또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제력이 부족해지고 식욕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위가 늘어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의지력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의지력은 여러분 그 내가 어떤 진짜 생각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의지력이잖아요. 근데 그 의지력은 내가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는 거고 어,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의지력뿐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살을 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시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원칙이 있더라. 근데 그게 절대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요 원칙이 뭐냐면은 단식원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 뭐, 뭐 주비스 다이어트 뭐 이런 데 가도 요렇게 얘기하죠. 다이어트 코치들이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해라. 너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게 먹는 대신에 비타민을 보충해. 그러면서 비타민과 각종 농축 주스 막 이런 거 막 먹이죠. 음.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비우고 채우고 먹지 않고 그리고 다시 고농축 제품들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배는 쏙 들어가죠. 그죠? 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수분이 빠지면서 체액이 빠지면서 배는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혼란이 옵니다. 정말 내가 살이 쏙 빠졌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회원권을 계속해서 끊어버리죠. 자, 먹는 양을 줄이거나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은 반론을 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사량이 큰 분들이에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절대 원칙대로 행동을 했더니 살이 쏙 빠져. 이런 사람들은 대사량이 월등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부에서 호르몬과 대사량에 대해서도 또 저기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1부부터 3부까지 쭉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다이어트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난 조금 먹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춰갔지만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교수님. 저는 조금만 안 먹어도 금방 살이 빠졌어요. 이것도 뭐예요? 호르몬하고 그죠? 그다음에 대사량이죠. 그래서 호르몬과 대사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는 생리학적 기전은 3부에서 다 통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호르몬과 대사량이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문지들을 이제 나중에 나눠 드릴 거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고객한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시고 좋으면은 샵에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코치가 되는 거죠.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코치가 되는데 이 식단을 조절을 하면서 호르몬을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피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피부 관리법이 있어요.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하는 관리법이.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3부까지 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큰 부작용이 어, 우리 연예계의 3대 촌농이라고 해서 자, 정준하 씨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래서 3대 촌농이라고 했죠. 요분도 이렇게 다 흘러내리고 있죠. 조세호 씨도 그렇고요. 얼굴이 빠지면서 더 늙어 보이죠, 사람이. 그죠? 그리고 3대 촌농의 대마왕. 그죠? 우리 션 씨. 요 친구도 이제 얼굴에 많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잔 근육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팔 쪽에도 이제 여기가 이제 노인처럼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야, 자, 맞아. 요 이유는 정말로. 송이야 상이야. 마이크 꺼라. 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뭐, 엄마 왔네? 여기를 뼈라고 꺼야겠다. 생각하고 송이야 마이크 좀 꺼. 네, 죄송해요. 안 돼요. 그럼 가만있어. 내가 음소거 했어. 뼈가 있고요, 여러분. 그 위에 뼈가 있고 그 위에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진피가 있죠. 표피가 있죠. 자, 이런 현상들은 왜 생기냐면은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요 지방층이 빠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피, 진피, 지방, 뼈, 요 사이사이마다 요 사이사이, 요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 우리가 표피, 진피 사이에 아주 강력한 경계선이 있었죠. 표피, 진피, 접합부가 딱 있었죠, 여기. 타이트 정션. 타이트 정션에 대해서 단톡방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타이트 정션은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표피에 여기 각질층과 과립층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타이트 정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세포와 세포를 꽉 붙잡고 있는 거를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표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타이트 정션 결합 조직들이 표피와 진피 사이 경계, 또 진피와 피하 지방 요 경계, 그다음에 세포들끼리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뼈와 요 세포, 아니 지방 세포 요 경계에 아주 또 강력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을 이용을 해서 뼈를 움직이고 근육이 뼈를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뼈에 붙어 있는 게 가장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진피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결합 조직들이 다 빠지는 거죠. 지방을 빼버리면. 그럼 여기는 진피와 표피는 여기 결합 조직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름이 지는 원리가 이거죠.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빼도 주름이 빨리 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은 살이 자꾸 찌고, 어, 자, 지방은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라고 우리가 배웠죠. ISO 그 시험 때.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다시 포도당으로, 역으로 바꾸는 그런 기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개념을, 지방을 축적해놨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구나, 포도당으로 다시 꺼내서 쓰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는데, 요게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의지나 아니면 의지박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 인류의 변천사, 인류 기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다음에 피테칸 프로푸스인가요? 프로쿠스인가요? 하여튼 예.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다음에 크로마뇽인, 현대인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뛰어다녔다. 그래서 뛰지 않을 때 그래 사냥을 안 다니거나 뭐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지방 형태로 비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저장해 놓은 지방을 다 써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러나 이제 현대에는 좀 다르죠. 운동 안 하고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뚱뚱해진 몸은 지방을 활용하지 못한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르몬이 정확하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단식원들이나 요 다이어트 하는 코치들이 칼로리 조절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시킵니다. 운동하고 칼로리 조절. 자,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하고 절식하고 단식하고 이래봐야 여러분들은 건강만 악화된다. 건강이 악화되면 또 호르몬의 불균형이 또 찾아온다.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채우고 비우고를 통한 건강식품 먹고 농축액 먹고 이런 거는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에너지로 만드는 시스템 전체가 고장이 난다. 왜냐?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게 호르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시스템을 다시 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 또는 만들지 않더라도 구매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인체 시스템이 회복된다라는 건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지면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 좀 먹을게요. 목이 너무 아파서. 자, 이 시스템이 회복이 된다는 거는 호르몬의 균형이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대사 과정도 돌아오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떨어집니다. 어, 자, 그러면서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얼 먹느냐, 종류가 중요하다고 했죠. 살 빠지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이어트 제가 프로그램 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굶으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아닙니다. 탄수화물하고 당을 어느 정도 제한만 하면 됩니다. 먹어도 돼요. 그래서 지방 생성을 조금 줄이자. 음식의 종류를 조정을 해서. 제가 이거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소개를 해줄까 하다가 최근에 쇼핑몰에서 좋은 걸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빵 종류를 선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이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저렴하게 줄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밀가루에서 여러분, 밀단백이라는 거. 밀단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텐이죠. 글루텐인데, 이 글루텐에서 이제 또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요 글루텐에서 독소를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또 뺐어요. 빼가지고, 요 밀단백으로만 만든 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당 아주 거의 당이 1g도 안 들어있는 초콜릿 무스를 제가 또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식단에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수화물 섭취하면 지방을 만드는 호르몬이 활성화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 당 섭취를 좀 줄이자고 했죠. 그래서 어, 채소, 고기, 해산물, 생선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했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다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누가 몰라 밀가루 안 먹고 이런 거 먹는 거.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천을 못 하잖아요. 실천. 왜 실천을 못 하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 음. 어떤 방법? 식단을 짜는 방법.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또 고객한테 그대로 코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다 아는 얘기들이죠. 음. 지방을 만드는 인슐린 호르몬, 그다음에
코르티졸 호르몬 둘이 작용을 하면서 지방을 마구마구 쌓아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단들 알려드렸고, 비율은 단백질류, 그죠? 동물성 단백질류와 요 탄수화물류. 탄수화물류인데 통곡물이나 갈지 않고 이렇게 즙을 내지 않은 것들 이런 걸로 해서 3대 1로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먹으라는 이유는 이렇게 그리스, 이탈리아 요쪽에서 요런 식단으로 쭉 먹는데 전 세계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낮은 국가다. 그래서 얘네들 식단이 좀 전에 얘기한 3대 1 비율에 잘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이어트의 기본은 식습관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음, 이 기술이라 할까요? 방법이라 할까요? 그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제가 잠을 못 잤더니 계속 좀 헤매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흔들리면 지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방이하고 너무 친하다. 그래서 지방이들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온만 올려도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온 올리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요. 어, 주변에 비만인 분들 혹시나 그 고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좀 비만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슬며시 이렇게 차가운 거를 손등에 이렇게 한번 싹 대보세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일반인들보다도. 그 호르몬의 불균형, 그래서 호르몬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 깨지면서 이 감각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활성화돼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몸이 차가워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차가운 걸 갖다 대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비만인 사람들이 더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땀도 많이 나고 덥습니다라고 하는데, 땀은 정상적으로 나는 거예요. 단지 뚱뚱해져서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일반인들보다 양이 많아진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뚱뚱해서 땀이 많이 난다. 어. 이해하는 관점이 틀린 거죠. 뚱뚱해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당연히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뚱뚱해서 덥다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뚱뚱해서 그냥 답답할 뿐이다. 답답한 거를 더위로 착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붓기하고 뚱뚱한 거를 구별하려면, 음, 뚱뚱한 사람들은 차가운 걸 대체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고요. 표면에 피부에 닿는 걸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찬 거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붓기가 있는 사람들은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 둘 다 싫어해요. 몸에 닿는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붓기가 생기면서, 이 감각신경들이 굉장히, 과활성화돼요. 그래서 과활성화되기도 하고 잘못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신호를.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의 이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적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붓기가 있는 사람이나 이 비만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무슨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음료를 이렇게 같이 먹어도 더 민감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잘 주변에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력과 함께 면역력이 같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조금 먹다가 배부르다고 안 먹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꼭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도 상담 카드에 제가 다 넣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쭉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대사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수화물은 계속 섭취해요. 특히 단 거를 많이 먹습니다. 단당류들.
왜 단당류들을 먹는 순간 빨리 조금만 먹어도 단당류는 금방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조금 먹었는데 이랬는데 살이 찌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만 먹어도 살쪄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단당류, 탄수화물 종류를 조금 먹기 때문에 그런데 대사 활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염증, 다이어트와 염증이 무슨 상관일까? 자, 염증이 일단 생기면요, 우리 간은 이렇게 항염, 노폐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독 작용을 한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어,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음식물에 대한 그 독소나 이런 것들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체내에 있는 염증부터 얘가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화는 잘 안 되는 거죠. 소화작용에 따른 대사물 처리를 못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있다면 음, 더 살이 빨리 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이 힘들어지면은 지방을 태우지 못한다. 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대사작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작은 뾰루지, 그다음에 내가 알러지가 있다라든가 여드름,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은 방광염하고 지렴에 자주자주 걸리죠. 그래서 여자들이 살이 남자들보다 많이 찌는 이유가 방광염 지렴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광염 지렴과 함께 만성염증.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기 전까지는 자궁 근종이나 선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중에 MRI를 찍어보고 알게 돼서 종합검진 하다가 발견이 되거나 이래서 관리를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종이나 선종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여성분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염, 지렴, 자궁 근종 선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래 갖고 있어요. 오래. 그래서 만성염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살이 쉽게 빨리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증도 우리가 약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음식으로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조절을 함으로써 다이어트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벌써 45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조절하는 거를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간에 딱 맞춘 식단을 할 거다. 우리가 간이 문제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간 때문이 노래도 있고. 그러면서 간은 계속 혹사를 시키고 있다. 간에서 음식을 계속 먹어대면 간은 소화에 집중한다. 거기다가 내가 또 염증까지 있다. 그럼 계속 살이 찐다. 간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간을 쉬게 해주는 것이 식단으로 간을 쉬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리버스데이라고 했죠. 간의 날. 어, 그래서 일단 음식량 조절은 필수이긴 하지만 무식하게는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 음식량 조절을 하는 이유는 간을 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리버스데이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 2일 정도 리버스데이를 하는데, 요 때는 좀 소식을 하는 걸로. 음, 나머지 날에는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간을 돌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피부나 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단을 짜드릴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래서 요 리버스데이에 조금 먹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메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메뉴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요거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저한테 배워가지고 고객한테 상담하면서 해드리면 돼요. 자, 이 평상시에 다 먹는 거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죠.
저는 묵국 좋아해요. 소고기 묵국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지난번 그 다이어트 회사에서 어, 요걸 만들어서 계속 먹었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고기류, 해산물류. 어, 그리고 요렇게 먹으면서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요 땡땡땡 오일이라는 것을 같이 섭취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땡땡땡 오일과 관련된 음, 누가 맞췄지 이거? 그때 제가 퀴즈 냈었을 때 이진희 원장님이 맞췄죠. MCT 오일 많이 들어봤죠? 방탄 커피 만들 때. 자, 요게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요 MCT 오일들을 많이 찾는데 MCT 오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순도가 있고요. 화학식, 분자 배열이죠. 분자 배열. 요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MCT 오일에도. 근데 방탄커피 나오면서 열심히 해봤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은 순도가 낮은 거 또는 요 분자 배열이 다른 거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MCT 오일과 관련된 것도 3부에서 논문하고 같이 보면서 요 근거를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포만감도 느끼고 요 호르몬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MCT 오일이. 그래서 포만감도 금방 느끼고 어, 그리고 요런 대사작용에도 관여를 많이 합니다. 자, 자세한 건 3부에서. 자,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단백질 쉐이크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쉐이크 종류는 금방 허기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백질은 씹어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거쳐서 먹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드시고, 음, 그래서 농축액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또는 구매를 해서 꼭꼭 잘 씹어 드시면 여러분들이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다. MCT 오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식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단식을 안 해도 다이어트에 충분히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 다이어트와 관련 있는 요 호르몬들을 음, 4주 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름을 처음에는 제가 수요식 때 생리학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필로소피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 어, 딱 이렇게 정합시다. 황골탈태 다이어트 이름이 저기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건강해졌다는 게 확 느껴져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잠도 잘 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죠? GH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아침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물론 있지만 GH 호르몬이 다이어트하고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것도 3부에서 기전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3주의 변화, 그래서 3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리버스 데이 1, 2를 하고 그다음에 4주차부터 유지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3주차까지만 와도 여러분들이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8kg까지 뺀 분이 있다고 4주 만에. 가장 많이 보였던 게 혈당이 안정된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와 평소의 혈당.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가 뭐 하셨어요? 물어봤다고 했죠. 그다음에 혈당이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안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피부톤과 피부 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샵에 관련된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마케팅의 진리는 뭐다? 실력이다라고 했잖아요. 실력은 상담력. 일단 상담을 잘해야 어, 티켓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이죠. 자, 요 관리 능력에서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관리 방법도 있겠지만 요 다이어트를 실행을 하면서 제가 또 여기에 맞는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부가 변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손님들이 어, 여러분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마케팅으로 가야죠. 음. 자, 중요한 거. 케톤 수치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현재 대사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요 케톤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케톤 수치를 읽는 법, 그다음에 기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다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케톤 수치와 관련돼서 피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혈당까지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케톤 수치 방법에 대해서 어,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일단 마케팅은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 기존의 피부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것 플러스 요 케톤 수치 관리하는 방법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스틱형으로 돼서 어, 소변 검사기가 팔아요, 인터넷에.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샵에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요. 케톤 수치 요거는 여러분들 요 환골 탈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요 케톤 수치까지 해서 비용을 만들면 되고 요거는 그분한테 팔아요. 고객한테 팔아서 이거 소변 검사 해오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이 색깔을 보고 비교를 해서 어,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했더니 숙대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의료법에 어긋나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피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의료법은 제가 또 꽉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법에 안 걸리고 피해가는 방법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딱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거를 죄송합니다. 기침 한번 할게요. 제가 왜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은 원래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프로그램까지 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냐면은 어 제가 요즘에 좀 학회를 그 운영하면서 현타가 좀 많이 왔어요. 원장님들이 어 원장님들이 변했어. 그리고 회원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처음에 학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를 처음에 한두 번 듣고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강의가 세상에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저하고. 두 손 꼭 잡고 저하고 약속을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슬슬 이제 딴짓을 하고 농땡이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학회장님, 우리 공부만 해요? 우리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럼 뭘 원하니? 그랬더니 우리도 뭔가 수익이 될 만한 거를 조금 만들어서 좀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학회 설립 목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쭉 학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보이고 매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3월 달까지 마감을 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약을.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당장 2월 말까지를 고민해야 되는 원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샵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짜드리려고 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안 넘어가지? 자, 그래서 쭉 순서를 또 보면은 음,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요 PPT를 3부 끝나면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PPT 드릴 테니까 요 프로그램 도입하면서 요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PPT에 메모 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기
녹화본 올려놓을 거니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어, 반복해서 보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먹는다고 조그만해지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자, 킬로칼로리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틀리다고 했죠. 그러나 같은 거예요. 요 킬로칼로리 K자를 쓰지 않고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읽는 거는 다 같이 칼로리로 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거 거기에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열량 나오잖아요. 열량 표시돼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대문자로 표시해놓고 소문자로 표시해놓고 그리고 운동기계들 러닝머신에 요즘에 표기들이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내가 뛰고 나서 몇 칼로리가 빠졌는지 자 앞에 대문자가 붙여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 소문자 칼로리 요거는 천 단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1kcal 칼로리가 빠진 게 중요한 거지 1칼로리가 빠진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주 미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킬로칼로리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칼로리는 대문자죠. 대문자 1칼로리는 소문자 1000칼로리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방법도 진보되고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와서 지금 수십 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비만 인구 통계청 자료에도 우리나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를 조사했는데 지금이 가장 많대요. 왜? 우린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칼로리가 덜 빠지면 살이 찐다. 반대로 많이 움직여서 칼로리를 더 소모하면 살이 빠진다. 요게 절대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가장 많은 비만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칼로리의 법칙은 틀리지 않았죠.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음. 자, 그런데 여러분의 몸 상태, 탄단지의 밸런스, 그다음에 호르몬의 밸런스. 그래서 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 안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찐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들락날락들 하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수요식 때 운동의 법칙, 아니, 운동의 역설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운동만으로 살이 안 빠진다. 어느 이상만 빠지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근데 살이 빠지지가 않았다.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세 시간 동안 걷기와 러닝을 했다고, 어, 계속해서 시간 대비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세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고 호르몬 조절을 해놓으면 운동을 굳이 안 해도 기초 대사량과 휴식 대사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했죠. 가만히 있어도. 자,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기초 대사량이고 휴식 대사량은 원래는 어, 이거는 내장기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장기들이 활동하지 않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나 내장기들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않는 것을 휴식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때 잠을 자면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휴식하고 있다. 그래서 잠잘 때 휴식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어, 단순히 그냥 숨만 쉬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는 제가 논문에서 밝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기초 대사량과 휴식 대사량이 음식을 통해서 많이 상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산소 근력 운동 두세 시간 한 거하고 하루 종일 숨 쉬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하루 종일 내 심장이 뛰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루 종일 뭔가를 하겠죠. 운동 말고. 어, 이렇게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칼로리 소모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다만 떨어도. 그죠? 열심히 떠드시고, 그리고 숨도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쉬는 거하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했을 때에 어, 이 몸에 나타나는 현상, 흉식호흡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흉식호흡은 주로 여러분들 승모근하고 대흉근, 소원근, 또요 늑간근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대사량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극단적인 그 식단들, 자, 탄수화물 많이 줄이는 거, 단백질은 안 먹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에 4kcal가 저장이 되는데 부피별로요. 부피와 무게를 따졌을 때 지방의 형태는 1g에 열량을 9kcal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지방을 먹으면 바로 살로 가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지방이 대사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하고 그다음에 글리세롤하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방산이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몸 전체 구석구석에 살 쫙 찌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사 과정도 그다음에 생리학적 기전도 3부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요 얘기가 뭐냐면 요게 이렇게 분해가 돼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전신을 떠돌면서 어 그러면서 얘가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대사 과정에. 근데 이게 모두 다 중성지방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지방을 먹는다고 모두 뱃살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는 거예요. 일부만. 음. 여기 있죠. 삼겹살이나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금세 살이 찔 것 같아요? 살 안 쪄요. 어. 일부만 찌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닭가슴살만 먹죠. 계란 흰자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죠? 고구마 먹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막 먹으면 지방이 생겨. 그러면 닭가슴살만 먹고 단백질만 먹는 사람들은 근육이 막 붙어요. 운동을 안 해도. 아니죠. 일정량의 어떤 대사작용이 같이 들어가줘야 지방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좀 전에 했던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을 여러분들이 안 먹고 지방을 안 먹는 대신에 어이구 잠시만요. 지방을 안 먹는 대신에 저지방 식단을 해요. 근데 탄수화물을 더 먹어요. 지방이 빠지면서. 또 단백질을 덜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또 먹어요. 이러다 보니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스위치가 켜진다. 우리 ISO에서 나왔었죠. 배터리. 3부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 내용은 다 아는 거죠, 우리. 배웠죠. 탄단지가 에너지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탄수화물에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당류,
포도당, 당류, 이 중에서도 단당류가 이 스위치를 빨리 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의 포도당, 당 수치가 이렇게 평균적인데 이게 넘어가면 이제 당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뇨가 되면서 또 남는 요 5에서 7g 평균량을 넘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기 위해서 또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운동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고 노화된 얼굴과 뱃살이 덧져 있다. 성공도 하면서 노화된 사람도 있고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노화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 이유도 3부에서 운동의 역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두세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두세 시간 지속해서 운동을 매일매일 하긴 힘듭니다. 자, 우리 헬창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엄청나게 뚱뚱해져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봤고 학교에서도 이 스포츠 의학 쪽에 있는 분들이 어,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강사로 돌아서면서 살이 엄청나게 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운동으로만 살을 빼서 운동을 끊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크고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오히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증가시킨다. 왜? 근육에서 다 뽑아내요, 또. 자,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해드릴게요. 자, 힘든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배가 나온다. 이게 이제 힘든 운동, 힘들기 때문에 코티졸, 분비가 되고 이것 때문에 배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도한 운동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뺀다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 때문에. 그래서 이 결국 가장 먼저 쌓이는 게 복부에 가서 먼저 쌓인다고 했죠. 복부 지방이 먼저 쌓인다. 그래서 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얘기예요. 힘든 운동 했으면 성공했으면 계속해서 힘든 운동을 유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어, 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박사님께서 요 책을 쓰셨죠. 아무리 뛰어도 살 안 빠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 이건데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요입니다. 존 오브 옵티말 베네핏이라고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딱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운동을 안 하는 쪽, 여기는 운동을 많이 한 쪽이에요.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쭉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고강도 운동으로 쭉 가요. 그러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딱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마다 요 폭도 좁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만 한다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 어. 요 구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는 칼로리 소모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은 더 이상 칼로리 소모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이 찐다라고 어, 운동의 역설에 나와 있어요. 요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좀 전에 했던 내용이 여기 다 있네요.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처럼 운동도 적정선을 넘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요걸 잘 오해하고 계신데 턱살 빼드려요. 안녕살 빼드려요. 뭐 이런 거 해서 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틀린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문자하죠? 근데 손에 살찐 사람은 뭐예요? 하루 종일 문자하는데. 잠깐만 요거 좀 내릴게요. 하루 종일 문자하는데 손가락이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목도 항상 움직이고 있죠, 우리 하루 종일. 그죠? 목은 항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턱이나 목에도 살이 찌죠. 여기도 있죠. 여러분 또 손을 써서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어. 근데 손가락은 뼈만 남았어야지. 손가락에 살찌지 말고 뼈만 남았어야지. 근데, 손가락도 뚱뚱하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성공을 시켜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빨리 갈게요. 자, 왜 살이 도로 찌느냐? 또 한 곳에만 살을 뺄 수 없느냐는 요겁니다. 지방이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지방이 분해가 돼서 지방산 글리세롤하고 나눠진다고 했는데 거기서 특히나 지방산들이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부위를 빼놔도 다시 살이 찝니다. 온몸을 돌아서. 그래서 지방흡입술 제가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했죠. 그 특정 부위에 주사 맞는 것도 말짱 도루묵이다. 다시 찐다라고 했죠.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제가 PPT 드릴 거니까. 어, 여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지방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신체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도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유독 한 곳만 딱 살이 쪄 있습니다. 거긴 잘 안 빠져요. 어, 왜? 모든 문제는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 살을 많이 찌우는 호르몬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아까 고강도 운동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 쌓여서 포도당이 축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형들이 이렇게 있죠.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유형을 짚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많이 먹는 거 그냥 냅다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주로 골반 위로부터 쭉 찝니다. 그러다가 얼굴에도 찌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도 찌죠. 두피가 퐁신퐁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체는 말라가고. 자, 과식 유형이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 아랫배만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갈비뼈 밑으로 요 아랫배 부분이 아랫배와 요 중간배 같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 부족인 사람들, 대사량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1번보다는 좀 덜 먹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는 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부에 살이 이렇게 찐다.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글루텐 잠깐 말씀드렸죠. 그 글루텐 중독이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가 아주 볼록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분들 옆에 살 이렇게 찌는 분들 있죠. 유독 어, 탄수화물 좋아하는 분들,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먹으면서 운동 안 하는 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죠. 자, 저는 먹지는 않는데 하체가 왜 이렇게 비만일까요? 하체 순환계 문제입니다. 순환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림프 마사지 많이 하잖아요. 림프 마사지만 잘해줘도 이런 것들은 금방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 림프의 생성.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까요? 림프가 생성되는 거. 우리는 찌꺼기라고 알고 있죠. 노폐물. 자, 요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찐덕찐덕하냐 아니면은 약간 맑은 액체 상태냐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맑은 액체 상태가 전신순환을 더 잘하겠죠. 림프관을 타고
요 쇄골화 정맥으로 쏙쏙쏙 잘 들어가서 다 분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림프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림프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거 플러스 식단. 식단을 하는 이유는 요 찌꺼기의 종류. 찐덕찐덕하냐, 맑은 거냐,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의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상담을 하면. 자, 중년 이상의 아저씨, 아줌마들의 체형 보면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 비만이 심하여 거미형 체형이다. 또는 이티형 체형이라고 하죠.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년 이상의 살찐 분들,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그렇고, 중년 이상의 살찐 분들을 보면은 요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경험들이, 힘든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가 계속, 50대면 50대까지 계속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이 찐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살이 찐 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얼마 20대인데 살이 쪘어요. 그럼 좀 혼나야 돼요. 20대들은 좀 혼나야 돼. 얘네들은 그냥 많이 먹어서 찌는 거예요. 음. 단 거 좋아하고 단짠단짠 밀가루 이런 거 좋아해서 찐 거예요. 근데 제가 한 40대 이상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힘든 삶을 살아오셨군요. 원장님, 힘들으셨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행복한 삶을 좀 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업무해야 되죠. 너무 힘들어. 육아도 해야 되죠. 가정사에 또 스트레스 받죠. 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살 빼라고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운동하라는 말 자체가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다독다독 해주면서 어,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도 높은 운동도 안 하고요. 고객님 드시는 음식으로 제가 잘 조절을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만큼 뺐어요 하면서. 빨리 갈게요. 우리 통곡물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암과 성인병을 예방한다. 어, 자, 병원에서도 이런 식단을 막 해요.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까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 내일 하는데. 어, 자, 여러분들 어쩌다가 건강식 먹으면 너무 맛있죠? 채소에다가, 쌈채소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죠?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깡보리밥에? 그죠? 깡보리밥에 채소. 그래서 삼시세끼 매일 못 먹잖아요. 한 달 이상 이거 지속할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호르몬 스트레스를 어, 저하시키고 어,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빨리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통곡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현미 많이 먹어라, 현미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근데 현미의 배반. 이거 왜 써놨지? 아, 현미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미의 배반이라고 해놓고 옛날에 강의할 때, 현미를 믿고 여러분들이 먹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밤안개, 나의 다이어트는 밤안개가 된다. 현미 가수 있잖아요. 밤안개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밤안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밤안개가 되지 않도록 현미를 봅시다. 현미 100g에 식이섬유 2g 들어있어요. 현미를 먹으라는 거는 요 식이섬유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백미 식이섬유 0.5g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죠? 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이후로 현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백미와의 차이는 1.5g 차이예요. 1.5g. 요 식이섬유 1.5g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미치는 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자, 요런 거 많이 하죠. 수치상으로 해서 몇 배, 특히 우리 화장품에서 비타민 C의 몇 배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배, 10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거 수치로 따져보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몇 그램인가 요걸 봤을 때는 화장품도 사기가 많아요. 자, 4배, 그 많아 보이죠? 자, 100g 기준이니까 햇반 200g이죠? 그러면은 3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쌀도 12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왕이면은 보리쌀하고 현미를 섞어 먹든 보리쌀하고 백미를 섞어 먹는 게 제일 낫겠죠. 몇 g이지만 몇 g이지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먹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여기 써 있는 거는 제가 식단 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통곡물 다이어트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미 실험을 다 했습니다. 어. 요 사람이 의사인데 일본 의사인데 현미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존이라는 운동선수가 또 요 현미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식이섬유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현미로 했습니다. 오트밀 현미 이런 걸로. 자, 그런데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에킨스, 우리 황제 다이어트 있죠? 고기만 먹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에킨스 다이어트가 이겼어요. 어. 2.6kg 감량할 때 황제 다이어트는 4.6kg를 감량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수치가. 자, 자, 놀랍게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에서도 에킨스 다이어트가 어, 우리 현미 다이어트나 어, 현미 다이어트를 이겼다는 거죠. 오트밀 다이어트. 현미 오트밀 다이어트를 이겼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생리학적 기전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통곡물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해독 주스가 간을 더 힘들게 한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가 지금까지 떠들던 내용 중에 농축액, 그죠? ABC 주스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현식 때 ABC 주스 주는데 ABC 주스, 과일 추출액 이런 거 안 좋아요. 아,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선한 채소에서 신선한 과일에서 뽑아내서 농축시켰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농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독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냥 사과 한 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주스의 독소도 해독해야 되고, 그죠? 요런 거 건강식품 발효초가 여러분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도 들어 있어요. 어, 또 해독해야죠. 그래서 아까 리버스 데이라고 하는 게 간을 쉬게 해주자. 어, 간을 쉬게 해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이런 것만 냅다 먹는다. 그래서 간이 더 힘들다. 그 얘기예요. 자, 당연히 간이 건강해야 해독작용이 잘 되겠죠. 근데 농축액, 저런 발효초, 이런 발효초도 농축이에요, 여러분. 어, 이 균이 발효를 시키는 균이 얘를 점점 분해하는 거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발효잖아요. 균을 이용해서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농축이 됩니다.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체내에 농축이 잘 돼요. 자, 간은 해독작용 외에도 수천 가지 일을 하는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데이를 하는 이유가 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다. 똑같은 얘기예요. 해독량이 많아진다. 간에서. 어, 제가 항상 씹는 얘기 하죠. 씹는 얘기. 저작근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침샘에서 소화 효소들이 나오고
이 잠깐 그려보면 먹어서 여기 와서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 대장 이렇게 해서 나올 때까지 여기에 순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꿀꺽 삼켜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뺀 다이어트는 그냥 위가 줄어든 거예요, 위가. 자, 그래서 살이 쪘어요. 자,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다는 거는 지방을 축적되지 못하게 커트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칼로리 커트 뭐 그런 관련돼서 여기도 이제 이름이 슬림비 데이컷인데요. 요거 이제 개발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지방을 합성하지 못하게 컷시키는 기술이 여기 이제 원료들이 있는데 이 원료의 성분에 따라서 이게 기전이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전으로 만든 게 이 제품이에요. 살이 쪘다가 더 이상 합성이 되지 않게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낮에 대사량에 맞춘 것과 밤에 대사량에 맞춘 것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하고 똑같은 성분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름은 환골탈태. 그래서 이너뷰티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지하고 같이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케톤 수치 요걸로 해서 상담하는 거, 식습관 개선하는 거 상담하는 거 이거 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음,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거기서도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수익 창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이어트 프로그램부터 해서 피부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공개를 안 할게요. 세 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올해부터는 좀 해드릴게요. 너무 공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해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느끼고 나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살이 확 빠지진 않아도 몸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고 고객이 원장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날씬해지셨네. 주변에서도 어머 옥진아, 어머 채경아 왜 이렇게 이뻐졌니? 몸이 날씬해졌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나 이거 했어. 프로그램 소개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그러면서 운동 안 해도 돼. 운동 많이 안 해도 돼. 혹하겠죠. 고객이. 운동을 많이 안 해? 먹는 거, 너 먹는 거 그냥 계속 먹으면서 해도 돼.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음. 그리고 추가 케어는 피부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좀 더 논문을 좀 더 찾아보고 또 실험을 좀 임상을 좀 우리 원장님들한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지금 좀 비만으로 좀 괴로우신 분 우리 옥진이 선영이 요거 제가 임상을 할게요. 그래서 추가 케어 프로그램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한 시간 반이나 됐네요. 자, 마이크 키시고요. 자, 다들 마이크 키세요, 여러분. 카메라 키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켰네. 저희 이진이, 진희 원장님 참 아파서 누워 계신다고 했어요. 아까 엄선영이 이불 깔았던데? 자니? 엄선영이 아까 시작부터 이불 깔고 있던데? 응? 자, 그 다음에 우리 학회원들 중에서 네, 도연아, 네.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태은이, 우리 딸내미, 도연이, 태은이, 그 다음에
누가 나갔네? 안 들어왔네? 우리 막내딸, 미르테 막내딸. 아까 들어왔었는데? 네. 유정이 있어. 아, 유정이 있구나. 네. 유정이, 태은이, 도연이 20대지. 네. 박혜정이 20대인가? 저 40대요. 40대인가? 20대인 줄 알았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 5기, 아니 4기까지 이렇게 해서 20대 친구들이 있는데, 어, 20대 친구들은 제가 따로 한번 모임을 한번 할게요. 적응을 네. 못 하더라고. 우리 저기 미르테 친구들은 이제 적응을 잘 하는데, 나머지 우리, 가만있어 봐. 헤라나, 광주의 헤라나, 헤란이 자나 보네. 헤란이도 20대인가? 맞아요. 헤라나, 네. 너 20대인가? 아니요, 저 서른이에요. 아, 이제 딱 30된 거야? 어, 하나요, 이제. 그래도 20대 해, 그냥.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우리 아줌마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나도 나도 우리 아줌마들 등살에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제가 한번 어 일자를 소집을 해서 제가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경 원장님 오늘 발레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부경 원장님이 최근에 아들을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눈물 속보가 왔습니다. 음, 릴스를 보다가 저도 울컥했는데 울컥한 이유는 제가 오기 수여식 때 우리 엄마 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여식에. 그래서 제가 엄마 만세를 우리 또 부경 원장님 음, 프로그램에 좀 집어넣어서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거 보다가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이고, 군대 갈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리고 또 우리 엄선영이, 선영아, 이불 깔더니 자니? 쟤는 시작부터 이불 깔고 있더라고요. 강의 아, 시작부터 자나보다. 우리 선영 원장님 제가 며칠 전에 만나고 왔죠. 어, 제가 반영구 레이저 관련돼서, 토닉 레이저 관련돼서 세미나들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단연 탑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벌써 레이저 쏘는 것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학회 회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옥진 원장님이 그렇게 막 입이 닳도록 막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이저를 맞고 왔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레이저 기계가 이제 중국에서 밀수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전부 다 밀수 아니면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통관해서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학회에서 지금 레이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수익과 관련된 수익 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추가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늦은 시간까지 다들 카메라 안 켜는 거야 지금. 얼굴 좀 보고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켜네. 마니야, 속초 이마니 네, 왜 안 켰어?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이야? 응? 어디가 이 네, 시간에? 집에 가요. 샵에서 이제 끝났어? 아니요, 서울 갔다가 너 또 서울 왜 왔니? 강주 병원 때문에 밖에 못 병원? 갔어요. 아, 네, 그래, 그래. 네, 지난번에 얘기했다. 또 네, 쓸데없는 짓 하러 왔는지 알고. 어, 음. 조심히 운전하고 가고. 네, 진이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지? 네, 조심히 가. 진주, 네, 카메라 켜져 졸려요.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해야겠다. 진주 이뻐진 것 같네? 화면발. 어? 화면빨이야?
화면발, 네. 갑자기 이뻐진 것 같은데? 자,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3부 하면서 프로그램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샵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 다이어트 끝나고 얘들아 나가지 마봐. 다이어트 끝나고 3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특강이 원래 그 여드름과 염증성 피부 3부로 끝났었는데 그 4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정리 중인데 그 엄선영 원장님이 그 질문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 질문이랑 그 질문을 제가 따로 그 서사대 학생들하고 숙대 학생들한테 제가 거꾸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거꾸로 던져놨더니 다른 질문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질문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묶어서 염증성 피부 관련돼서 4부를 지금이 2월이죠. 2월, 3월, 4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어,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이 되게 긴데 피부 장벽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히 주무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 끝났어. 윤지야 끝났어. 자니? 엄선영 자네. 어? 엄선영, 곽지윤, 김윤지 자네. 틀어놓고 자는구만. 아유, 이것들 하여튼 다음에 만나면 니들 알아서 해. 씨. 안녕히 주무세요. 안 잤어? 그냥 널브러져 있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네. 우리 지윤이만 자나 보구나.